칼도익스 효율성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은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실제로 보상하지 않아도 전체 파이가 커지면 정당화된다는 점이죠. 최근 수산업계와 에너지산업, 해상풍력 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익공유 모델과 해양공간계획은 바로 이 칼도익스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예요. 즉, 잠재적 보상을 실질적 보상과 사전 예방으로 바꾸는 과정이랍니다. 1. 어업인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실질적 보상으로의 전환. 이 모델은 칼도익스 논리에서 소외되었던 어업인을 동반자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철학적 변화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서면 어업인들에게 일회성 보상금을 주고 끝냈지만 이는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업인들이 발전 사업의 주주 지분 참여로 참여하거나 수협 등을 통해 특화 펀드에 투자하도록 해서 발전 수익의 일부를 연금처럼 배당받는 구조랍니다. 칼도익스의 잠재적 보상이 확정적 보상이 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가 개인의 후생 증대로 직결되도록 설계했는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현대적 수산 철학과 맞닿아 있어요. 사례 전남 신안군 햇빛바람연금. 섬 주민과 어업인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여 발전 수익을 분기별로 배당받는 방식인데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2. 해양공간계획 MSP. 해양공간계획은 갈등이 발생한 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의 민주주의라 할 수도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을 법적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요. 칼도익스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어선 궤적, 수산자원 지도 등을 바탕으로 어업 피해가 가장 적은 곳에 에너지 단지를 배치해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어업인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데 이는 전문가가 계산한 효율성이 아니라 현장 사용자가 동의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랍니다. 3. 철학적 관점의 변화. 과거 단순 칼도익스에는 사후적, 일회성 현금 보상 방식, 정부 기업 주도의 하향식과 바다를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총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했었지만 현재 참여형 모델과 MSP는 지속적 이익, 공유 배당 등의 보상 방식, 어업인 참여형 상향식 의사결정과 바다에 대한 인식도 공유 자산 및 삶의 터전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갈등 비용을 최소화한 합의된 효율성을 추구해요. 4. 공존을 향한 수산 철학의 과정. 결국 이러한 제도들은 바다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개발되는 곳이 아니라 이용자들 간의 합리적인 공간 배분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곳이라는 현대 수산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칼도익스 효율성이 숫자에 집중했다면 이 모델들은 그 숫자에 사람과 생태계의 목소리를 입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수산업계와 에너지업계의 뜨거운 감자.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은 기존의 갈등 구조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중 하나랍니다. 이 법은 수산 철학에서 강조하는 어업인의 생존권과 경제학적, 칼도익스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5. 개별 입지에서 국가주도 계획 입지로의 전환. 과거에는 민간 기업이 풍항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을 선점하고 어업인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로 인해 알박기, 정보 불균형, 비대칭성, 극심한 지역 내 갈등이 발생했답니다. 특별법의 노력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업의 영향이 적고 풍항이 좋은 예비지구를 지정해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알박기 방지 등을 줄여 전체적인 사업 속도를 높이는 칼도익스적 개선을 꾀할 수 있어요. 6. 민간 협의체와 어업인 수용성 확대. 특별법의 핵심은 어업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에요. 지자체와 어업인 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입지 선정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단순 보상을 넘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요. 철학적 변화로 어업인을 피해자가 아닌 에너지 전환의 참여자로 수산 철학에서 중시하는 공동체, 보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7.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서비스.
현재 해상풍력을 추진하려면 10개 부처 20여 개의 법령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절차는 간소화하되 바다 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려 해요. 8. 수산업 관점에서의 기대와 우려. 어업인은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실질적 이익 공유를 기대할 수 있으나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실질적 어획량 감소라는 과제가 남아요.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및 지자체 간 갈등 조율이라는 과제가 있어요. 사업자는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기간이 단축되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민원 해결 등 여러 부담이 남는답니다. 9. 효율성과 정의의 조화. 해상풍력특별법은 사회 전체를 위해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는 칼도익스적 논리와 바다의 주인은 어업인이며 생태계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수산 철학의 가치를 법이라는 그릇에 담았다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법의 성공 여부는 잠재적 보상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실제적인 이익 배분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주민참여형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 번째, 투자 방식. 돈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어업인들이 개인 자금을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금융 모델을 활용해요. 주민펀드 채권 지분로 어업인 등이 일정 금액을 출자하여 사업의 지분을 갖거나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어업인이나 주민 참여에 필요한 투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어업인 등은 나중에 발전 수익 배당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 즉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에요. 지자체 지분 출자 방식은 지자체가 어업인을 대신해 지분을 갖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 기본소득이나 어업인 연금 형태로 배부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이익 배분 방식. 발전 가중치 REC 활용.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요. REC 가중치 우대 어업인들이 사업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정부는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 더 높은 가격 가중치를 준답니다. 추가 수익의 배분. 이 가중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이 바로 어업인의 몫이 되고 사업자는 어업인 참여로 인해 더 비싸게 전기를 팔 수 있고 그 이익을 어업인과 나눈답니다. 세 번째, 참여 조직. 개인이 아닌 공동체 중심. 어업인 개개인이 대규모 발전사와 계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협의체를 구성해요. 하나, 마을 단위 협동조합 형태로 특정 어촌계나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으로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이랍니다. 둘, 수협 참여 형태로 공신력 있는 수협이 어업인들을 대변하여 투자하고 이익을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셋, 상생기금 조성인데 직접적인 지분 배당 외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마을 전체의 복지, 마을회관 건립, 장학금 등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형태랍니다. 10. 실제 운영 사례. 2026년 기준 현황. 연금형인 신안 모델은 발전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기별로 현금 배당으로 어촌지역 소멸 방지 및 고정 소득 확보를 기대해요. 펀드형인 제주 모델은 주민들이 직접 채권 투자를 통해 이자 수익 수령 형태로 안정적인 저축성 수익을 제공해요. 복지형으로 서남의 모델을 들 수 있는데 어구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 등 생산 기반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고 있어요. 11. 수산 철학적 의의 소유에서 공유로. 이러한 지분 참여 방식은 칼도익스 효율성의 치명적 약점인 불평등을 해결하는 도구 중 하나랍니다. 바다라는 공유 자본을 빌려 쓰는 대가로 그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을 어업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주권과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철학적 실천 방법 중 하나라 볼 수 있어요.